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2월 25일에 결산 실적 공시가 예고가 되어 있는 가운데, 자, 진펜트라 관련되어서 7천억이냐, 뭐 2천억이냐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는 이제 그 18만 1,500원에 일단 마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 내용 한번 6월달 이제 실적 공시 예고가 6월 14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에 그 예고 공시 안내 공시가 나왔는데요. 결산 대상 기간은 작년도 1월 1일부터 작년 연말 12월 31일입니다. 1년 동안의 결산 결기 4분기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결산 실적 공시 예정일은 2월 25일입니다. 다음 주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는 부분들이고, 요것은 이제 확정치는 아니고요. 외부 감사인의 검토 결과에 따라 뭐 디테일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공정 공시 이후에 홈페이지 쪽에서도 IR 자료를 게재한다.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지금 알려져 있는 작년도 기준으로 공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한 3조 한 5천억대 정도. 2023년도 대비해서는 좀 하락한 모습, 1분기, 2분기가 뭐 반영돼 있는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ROE 같은 경우에도 21년도에 16%, 계속 이제 좀 줄고 있다. 그러니까 ROE라고 하는 게 주주들 입장에서의 당기순이익하고 이제 이 부분들을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ROE가 21년도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이 부분들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70% 빠져서 3년 동안에 바닥을 이제 아직 돌파를 못했는데요. 25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개선이 나와야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어떤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FRS 기준으로 24년도 이 부분, 그 다음에 올해와 내년도의 전망은 매출은 4조 중반,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5조까지 올라가는데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봤던 EPS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동안에 계속 이제 좀 줄고 있었거든요. EPS 같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내년도,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증가한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이제 다시 좀 좋아지는 어떤 국면에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바닥의 어떤 탈출들도 기대되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 관련되는 부분들도 보시게 되면 이제 21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줄었다가 올해는 1조대, 내년도에는 1조 중반대까지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ROE도 다시 높아지게 되고 주가도 이제 이런 이제 펀더멘탈을 반영할 어떤 이제 기간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타이틀이 나왔던 7천억이냐 2천억이냐 이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이죠. 작년 초에 이제 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그 한 6천억 정도 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막상 온기로 보면 1년 동안에 한 300억 정도니까 이게 괴리차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올해도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펜트라의 이 가이던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작년 11월 달에 이제 홍콩 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IR을 할 때 미국에서 판매되는 진펜트라의 올해의 매출액은 7천억 이상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도에는 6천억이 될 거다 했는데 300억이 되었는데 올해는 또 7천억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당초 예상치로 내놓은 1조 원에서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를 기대하니까 이제 1조 원이었는데 3천억 정도는 또 이제 조정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300억 정도 냈기 때문에 거의 뭐 20배 이상의 어떤 매출 가이던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기대치하고 다른데 진펜트라만 이랬던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때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승인받고 이제 글로벌에서는 뭐 1조가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오미크론제 변이가 되면서 한 3천억도 제대로 못 팔고 이제 끝나버렸거든요. 요건 뭐 특수한 상황도 있습니다만 항상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이나 일정 관련되는 부분들이 회사가 이제 말한 거하고 차이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초기 바이오텍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3조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이제 강자고 바이오 신약으로 가는 입장에서 이런 어떤 가이던스와 실제 어떤 차이는 너무 많이 좀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공격적인 보다는 시장하고 미스가 나지 않게 적정 수준의 이제 이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간하고도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기간의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나왔던 이제 2025년도에 나왔던 이제 기간 리포트는 이제 한국투자증권, DB, 키움, 삼성, NH, 그 다음에 삼성 한 번 더 나왔고 다울인데 목표 주가는 이제 작년도에 하반기 한 25만원, 30만원 사이에서 지금 이제 20만원대 초반 정도라든지 요렇게 지금 조정이 되어 있고 투자 의견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매출 가이던스는 달성을 했다. 근데 이제 분기로도 이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가 잘 되었습니다만 결국 미래가치 이제 신약 개발사라든지 미국의 직판 관련되는 진펜트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이제 결국 반등의 키는 미국 성과고 이제 이 말은 이제 진펜트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펜트라의 어떤 처방 추이는 아쉽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는 PPA 관련되는 삼각으로 수익성이 있었습니다. 3분기, 4분기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처방 추이가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올해는 뭐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하고 뭔가 이제 목표가 상향이라든지 이걸 할 분위기다. 이제 기간 하우스의 컨센서스는 이렇게 좀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정진 회장의 작년도 매출 3조 5천억대는 뭐 지켜졌지만 진펜트라 약속은 아직 이런 기사가 이제 주말에도 계속 나왔거든요. 작년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진펜트라가 출시되었고 2023년도 10월달, 9월달 이제 FDA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작년 7월달 이후에는 이제 급여 관련되는 부분들도 실시가 되면서 기대를 했는데 출시 1년 차에 5천억, 근데 6천억 이야기도 있다가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2천억, 3천억 이야기 하다가 이게 이제 하반기에 확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적 달성의 매출 기준으로는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진펜트라가 얼마만큼 기존의 바이오시밀러가 팔리고 있는 거는 캐시카우 역할이고 주가에는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 진펜트라 그 다음에 바이오 신약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이제 가이던스죠. 그 다음에 수익성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직판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에 5천억 이상의 기록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서정진 회장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한 300억 대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 3분기에는 22억, 64억. 4분기에 이제 그나마 실적 개선이 이루어져서 이제 한 290억 정도. 근데 목표치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의 어떤 진펜트라의 어떤 성과가 또 작년에 어떤 기대만큼 안 됐던 같이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그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기대치로 올라가기보다는 확인하고 좀 올라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상반기, 하반기에 전체 미국 병원을 이제 직접 돌면서 영업이 이제 강행군도 하고 PBM 관련되는 부분에서 3대 이제 메이저 쪽에 다 등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보험사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한국 관련되는 부분들도 실제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처방량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연된 부분들이 올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성과가 분기였던 이제 실적단에서 어느 정도 보여주면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주가에도 이제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P는 DS가 이제 원료약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배양하고 정제해가지고 그 벌크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면 이걸 이제 뭐 바이알 같은 데다가 그 무균 공정으로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냉동시켜 가지고 가루 형태로 분말 형태로 만든 게 그게 이제 DP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완제의약품 공장의 착공 허가를 획득했다. 인천 이제 송도 쪽에 증설하는 어떤 부분이죠. 요게 이제 800만 개의 액상 바이알을 제조할 수 있는 규모고 기존에 1공장 이제 인근에 만들어져 있고 23년도에 9월 달에 이제 증설 관련되는 결정을 하고 이제 이달에 착공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DP 공장을 완공하고 27년도부터 하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은 트룩시마 베그젤마와 더불어서 최근에 또 허가를 받은 아이덴젤트나 스테키마, 앱토주마 같은 후속 액상 바이알 제품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MO로 이제 통해 생산되는 제품별 단가 비중에 한 30%,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것보다 자체로 했을 때 30%니까 셀트리온의 장기적인 어떤 부분은 직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DP 공장을 통해서 원가 경쟁률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펀더멘털 개선은 이번을 통해서도 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자, 오늘 공매도 거래 쪽은 3,838주,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200만 4천주, 대차 거래는 상한보다 체결이 좀 더 많은 모습이었고요. 차트 흐름은 최근에 어떤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는 굉장히 조금 더딘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 차트를 같이 얹어서 이 부분을 보시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차트의 흐름을 같이 연동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달에 2400선에서 지금 2600선까지 올라왔죠. 근데 여기는 보시게 되면 1월 달 이제 요 부분도 못 넘어가고 전체적으로는 좀 다이버전스가 되고 있거든요. 이 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의 부진,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비교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95만원권에서 지금 120만원대 거의 한 20% 넘게 일단 올라가면서 이전의 고점도 넘어가는 모습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소의 흐름들은 뭐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이제 20일 이평선에서 밑꼬리가 조금 이제 나오면서 일단은 양봉은 만들어냈습니다만 강한 흐름은 여전히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펀더멘탈은 그 3년 동안에 이제 바닥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탈출들은 결국 펀더멘탈이 좀 더 이제 매출도 중요합니다만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EPS라든지 ROE가 증가되는 흐름으로 나오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탈출해서 이 중기 라인, 중장기 라인에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25만원, 30만원대의 흐름들도 올해 내년도에는 좀 기대될 수 있는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의 흐름상에서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은 여전히 뭐 큰 흐름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거래량의 어떤 증가가 나오면서 이 18만 5천원대,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돌파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이제 2월달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전의 연봉을 극복할 수 있는 흐름들 기대를 이번 주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